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송상열입니다. 언제나 저 소개를 할 때 저희 할아버지 한번 써먹습니다. 20대 할아버지 송시열입니다. 동성동본의 파가 같습니다. 직계 할아버지, 제가 세어보니까 20대였습니다. 뭐 저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아직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기업형으로 해야지만 된다. 앞전에 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은 저는 오로지 임대주택을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돈 벌고 싶습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최고로 돈을 버는 방법은 현직에 오래 머무르는 겁니다. 주택사업 안 해도 됩니다. 현직에 오래오래,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에 오래오래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50이 넘으면 우리 직장에서 근무하던 남편분들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옵니다. 절대로 그만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보, 그동안에 내가 처자식 먹이를 살리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나도 좀 쉬면서 사업 좀 해볼게. 그럼 사모님들께서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말려야 됩니다. 말리는 최고의 방법은 그래, 그만둬. 내가 내일부터 술집에 나가서 술 팔고 몸 팔고 할 테니 그만둬. 그러면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만두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이혼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남편이 돈을 벌어서 샀으면 전부 남편 겁니다. 부인이 결혼할 때 해가지고 왔으면 전부 부인 겁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다만 전업주부, 내가 30년 동안 네 더러운 성질 받아줘가면서 살았고 새끼 낳아줬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한 40%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재산의 40%를 가지고 나가버리면 60%밖에 안 남습니다. 자산이 40% 날아가는 겁니다. 이건 재테크하는 게 아니에요. 꼬아도 불만스러워도 이혼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자산관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삽니다만 최고의 부동산 재테크는 한 지역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서울의 강서구만 바라봅니다. 인천의 연수구만 바라봅니다. 우리 전국을 다 합니까? 그 지역에 술집 몇 개죠? 공무원 수 몇 명? 고등학교 학생 몇 명? 그리고 삼성전자 다니는 직원 몇 명? 문화재는 뭐가 있지? 묘지 몇 개 있지? 룸사롱 몇 개 있을까? 그 가격이 얼마지? 압니까? 몰라요. 그러면서도 전국에 다니면서 물건을 찾아다니더라 이거죠. 안 보이죠? 절대로 안 보입니다. 한 지역만 바라보면 아, 여기는 주택이, 상가가, 토지가, 공장이 싹 보이게 됩니다. 그 지역만 바라보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다른 지역 쳐다볼 필요도 없어. 더 안 보여. 네 번째는 난 전국을 한번 해볼래. 그러면 하나만 찍는 거야. 나 오로지 상가. 상가 중에서도 나는 아파트 단지형 상가, 근린상가. 나 주택. 주택 중에서도 연립주택만. 연립주택이 뭐죠? 연립주택 관련되는 거 다 아나요? 다 알아요? 몰라요. 주택도 다 모르면서 상가 보고 다니고 오피스를 보고 다니고 오피스 보러 다니고 토지도 보러 다니고 별지랄병 다 들고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 안 보입니다. 절대. 자, 이 네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장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동산이 어디 있어?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지 못하는 걸 어떻게 시장에 갖다 내다 놓고 팔겠어요? 시장은 말 그대로 추상적인 그냥 등기증 하나 권리가 거래되는 시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하고는 임대주택 합니다. 임대주택 사업할래? 분양사업 할래? 요즘에 분양사업 해야죠. 임대주택 왜 합니까? 분양시장이 좋은데. 임대주택과 분양시장은 항상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 잘 돼. 그 분양으로 가야지. 지금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임대주택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까지 최고로 분양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되는 2, 3년 후에는 아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입주 안에서 난리 벼락을 칠 겁니다. 아마. 그때는 임대주택 사업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때가 오면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그때 가서 임대주택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준비를 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자로는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혜택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이 더 나올 겁니다. 법도 바뀝니다. 지금은 임대주택법입니다. 근데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이미 그 소위는 통과해서 아마 본회의 통과할 겁니다. 그럼 임대주택법이 없어집니다, 이제. 그야말로 민간이 기업형으로 임대주택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와 있다. 지금 와 있다. 즉, 지금 놓치면 어렵다, 이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보증금 받고 보증금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월세를 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바쁜데 임대료 50만 원씩 내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40만 원 낮춰줄 수 있느냐. 그게 경쟁력입니다. 똑같은 수익을 가져오면 되잖아. 임대료를 낮춰주더라도. 자, 어떻게 낮출 것인가. 앞으로 전세는 없어질 겁니다.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근데 시간은 걸릴 겁니다. 왜? 집주인들이 임대 보증금을 내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마련해야지 내주고 월세로 바꿀 텐데 그 기간이 걸리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증금 월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정 부분을 그래서 아주 머리 굴려서 이렇게 전세값 올려주는 것만큼 돈 안 받을 테니까 그걸 월세로 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형태로 변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양사업과 임대주택사업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을 해서 내가 사업의 기회를 가져볼까 하는데 역점을 더 보고자 합니다. 저는 5시 정각에 정확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주거 트렌드입니다. 자, 보면 공영과 타임쉐어 하우스가 나옵니다. 이제는 주택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주택이 더 가치가 있는 주택으로 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과 지방 격차는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와서는 우리 그동안에 그래서 분양권 전매하고 분양하는 데 가서 줄 서서 사서 한 달 있다가 팔아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챙겼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돈이 안 됩니다. 이제는 분양하는 주택을 사서 어떻게 임대를 넣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자, 주택시장도 변화될 것입니다. 1인 가구 그리고 소형 임대주택 시장 또 월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젊은 층, 노인층, 직업에 따라서 또 직장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요구하는 니즈가 달라질 것이다 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주거비에 쓰는 지출 비용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너도 나도 임대주택 사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못합니다. 왜? 잘 몰라서. 깊은 연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소득도 계속 차별화될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요, 돈을 법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싶어도 왜 하냐고.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무엇보다도 지역별로 차별화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제가 세 번째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 지역 보지 말고 한 지역만 보자. 서울이나 인천,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구 정도. 구만 보는 거야. 딴 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 구가 다 보입니다. 다 보이면 다른 구가 안 보일까? 다른 구가 안 보일까? 그 구만 보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를 보이고 나면 다른 구도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결국 점차 눈높이가 높아져서 전국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 중개, 금융, 리모델링, 개발 따로따로였다면 이제는 금융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집니다. 따라서 내가 중개하는데, 내가 개발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나 혼자 잘해서 열심히 해야지 돈 벌기 어렵다. 이렇게 합쳐지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 됩니다. 자, 분양사업도 분양에서 이제는 분양을 한 이후에 임대와 관리가 합쳐지는 그런 패턴으로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이 될 거냐? 나 진짜 돈을 벌 거냐?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대주택을 건설할 실적을 보니까요. 자, 2009년도 우리가 금융위기라는 게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금융위기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남들은 금융위기가 왔대요. 금융위기 왔나요? 안 왔어요. 근데 왜 금융위기가 왔다고 지랄병 할지 모르겠네요. 금융위기는 미국의 금융기관이 잘못 대출을 해줘서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어서 그게 금융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망한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있나요? 건설회사가 어렵고 시행사가 어려웠지 금융기관은 멀쩡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LTV, DTI 이런 걸 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거 유일하게 하는 게 잘한 게 DTI 적용한 거. 제가 볼 때 그거 하나만 마음에 듭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금융위기를 맞은 적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때 이후로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짓는다 라는 얘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가치 수요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어드니까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 이렇게 보입니다. 주로 보면 LH공사에서 주로 공급했네요. 근데 민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왜 얼마 안 됐을까요? 돈이 안 돼서. 돈 되면 다 해. 세상에 돈 앞에서는 천사가 없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돈이 관련되면 깨집니다. 남녀지간에 깨지는 것은 선을 넘을 정도로 가까워져 있으면 깨질 수 있습니다. 그죠? 미운 것은 가장 친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근데 같은 남자끼리 우리가 상한 것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동안 돈이 안 됐습니다. 이걸 알고 기업형 임대주택 지금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풀고 있는 겁니다. 자, 등록임대주택입니다. 대부분이 등록 안 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등록하고 세금 혜택 받고 안 한다니까요. 대부분 안 하고 전체 800만 가구 중에 160만 가구만 등록했습니다. 나머지 등록 안 했습니다. 요 사람들이 우리 임대사업의 주 타겟입니다. 왜 집 가지고 임대 놓는데 구청 가서 등록 안 하고 임대주택자로 등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월세 받아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훨씬 더 많다 이거죠. 이분들하고 협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 사람들을 많이만 알면 임대주택 사업 논하는 사업이 될 겁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 있나요? 찾아봐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표입니다. 이런 표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160만 밖에 안 됩니다. 800만 가구 중에. 자, 임대주택의 그 점유 형태를 봤더니요. 전세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 겁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전세값 계속 오를 겁니다. 한동안 오를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땅이 좀 있는데 분양해볼까? 망할 리 없습니다. 왜? 전세 놓으면 되잖아.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매매가 대비 90%까지 올라와 있는데 10% 이익 안 생긴다 보면 10%는 전세 놓고 나중에 팔면 되잖아요. 안 망해. 지금은 분양사업하면 안 망해. 주택사업하면. 망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자료를 보고. 자, 보증부 월세는 5년, 우리가 15년 동안에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2배 이상. 보증부 월세 뭔지 아시죠? 네. 보증부 월세. 일정 부분 이제 보증금 받고 나머지 부분 월세 받는 거예요.
자, 1억짜리 집에 5천만 원 보증금 받고 5천만 원, 나머지 5천만 원 가지고 한 6% 정도 내 받을래. 그럼 300만 원 되나요? 300만 원을 월 이렇게 나눠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한 5월만 원 되겠네요. 이 보증부 월세가 50%가 넘습니다. 남의 집 사는 사람들 중에 보증부 월세가 50%가 넘어가고 있다고요. 이거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자, 월세 엄청 줄고 있습니다. 월세는 안 살아. 즉, 순수하게 월세만 받아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부담이 많잖아. 왜?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잖아. 그리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 지역에 온 사람들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글세는요, 저글세도 많이 내렸습니다. 사글세. 이게 사글세가 맞는 겁니다. 월세가 아니고 사글세. 예. 사글세. 예. 사그면 안 되겠죠. 자, 임대주택 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를 보니까요. 자, 지금 현재는 8만 가구 정도 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8만 명 정도 되는데 160만 호수, 이렇게 160만 가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건설하고 매입 임대자를 봤더니 새롭게 건설하는 임대 사업자보다는 기존에 지어놓은 걸 사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땅 사야 되고 건축해야 되고 힘들잖아. 뭐 싸게 나온 거 달랑 사가지고 임대사업 해버리면 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진짜 주택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지어서 분양하고, 분양해서 분양수익금 내가 받고, 땅이 100평이 있습니다. 20가구 지었습니다. 분양합니다. 분양수익 챙겼잖아. 그 다음에 분양하는 동시에 분양을 실수요자한테 하지 말고 임차수요자한테 분양을 해서 다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 중개해서 임자 수수료도 가져오고 관리비 가져오고 이렇게 2중 3중으로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볼 시기가 왔다. 임대주택 사업을 지어서 분양하고 내가 다시 임대 관리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높여보자. 이해가 안 가는 분이 딱 3분 계신데, 자, 이 표를 보면 지금까지는 지어놓은 집을 내가 임대를 사가지고 하든 전세로 얻든 내가 임대로 얻든 얻어가지고 임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어서 분양을 하고 분양 수익 내가 가져오고 일단 그다가 다시 내가 임대 관리를 내가 해주면 되잖아. 그럼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이게 답입니다. 자, 공공하고 민간을 봤습니다. 아까 우리 160만 가구 중에 주로 봤더니 국가 47%, 뭐 LH공사를 포함해서 지자체 12%, 나머지 민간 임대. 결국은 지금까지 임대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했더라. LH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했더라 하는 거죠. 민간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돈이 안 돼서. 그리고 시장이 무르익지도 않아서. 이제 막 보증부 월세로 바뀌고 전세가 아까 봤다시피 전세 비율이 낮아지고 보증부 월세가 높아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불과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임대주택 사업을 할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건설로 시작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미국도 중개업 수가 최근 5년 동안 30%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FTA가 되면서 미국의 등등 중개시장도 많이 열릴 겁니다. 그야말로 기업형으로 하지 않으면 중개도 거의 3분의 1 우리나라도 아마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어떤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계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생각이 틀렸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바로 무릎 꿇겠습니다.
자, 조미 형태별로 좀 봤습니다. 이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자료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담긴 뜻을 알아야지만 사업의 기회가 보인다는 거죠. 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1,8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가구가 1,800만 가구 됩니다. 인구 5천만에 1,800만 가구 중에 내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53.7%입니다. 나머지 43.5%는 남의 집에 삽니다. 그게 800만 가구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보증금 있는 월세가 훨씬 더 많더라. 보증금 있는 월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임차 가구 수 중에서도 42.8%나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유형별로 봤습니다. 유형별로 보니까 자가는 아파트가 많고 전세도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있는 월세 단독주택이 많아. 자, 우리는 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어디서 해봐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자, 그 다음에 보증금 없는 월세도 단독주택이 많고 뭐 사글세 이런 것도 단독주택이 많네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은 단독주택이다. 일단 그렇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뭐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이 좀 있습니다. 비주거형 건물도 있네요. 자, 1,800만 가구를 놓고 볼 때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봤습니다. 몇 명이 살까 도대체? 봤더니 자가주택, 자기 집에 아까 자가주택 아파트가 제일 많았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2인, 그 다음에 4인, 그 다음에 3인이었습니다. 결국 자가에는 2인, 3인, 4인이 많이 살고 있었고 전세는 3인과 1인 가구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증금 있는 월세는 압도적으로 1인 가구입니다. 자, 보증금 있는 월세 1인 가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주택에서 1인 가구다. 1인 가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 외롭지 않아. SNS를 통해서 만나고 외롭지 않아. 괜찮아. 세상 살만하고 나가면 친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소중한 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 없는 월세도 마찬가지로 1인. 사글세도 1인. 무상도 1인. 그런데 1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도 단독주택이었다. 아파트는 4인 가구가 제일 많이 살고 있더라. 이런 거죠. 전형적인 우리나라 가구 4인 가구는 아파트에 주로 사시네요. 또 일부 다세대 주택도 있습니다. 연립과 다세대는 우리가 구분이 잘 됩니다. 동당 연면적이 660m 넘으면 연립, 안 되면 다세대죠. 2014년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재고입니다. 재고를 봤더니 주로 보니까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가 제일 많아. 여기에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도 여기에 집중돼 있어. 왜? 아까 1인 가구인데 굳이 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고시원처럼, 고시원에 가보셨나요? 하룻밤 자는데 참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잘까? 비전형적인 주택의 형태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꽤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뭐 4, 50만 원 줍니다. 장점은 보증금이 없다는 거. 단점은 혼자 잠자면 딱 맞는다는 거. 친구 놀러 오면 잘 수가 없다는 거. 물론 애인이 놀러 오면 잘 수 있습니다. 좁을수록 좋아. 좁을수록. 혼자 자는데, 둘이 자는데 애인이 와서 자면 굉장히 넓어. 왜 이렇게 넓지? 이렇게. 저 얘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으로, 유형으로 봤더니요. 영구임대 50년인데 국민임대는 30년입니다. 국민임대 10년인데 5년임대 중에 제일 많은 것은 30년짜리 국민임대가 제일 많더라. 이거죠. 많더라.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40제곱미터 이하, 또 많아봐야 60제곱미터 이하가 집중되더라. 따라서 우리는 임대주택 사업을 아무리 커도
6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 봅니다. 자꾸 한번 좁혀가 보는 거예요. 저는 임대주택 사업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걸 한번 연구해 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좀 봤습니다. 자, 많이 하는 게 좋아? 조금 하는 게 좋아? 라고 봤더니, 건축법 허가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이 정비사업조합은 저거죠. 재건축이나, 주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도정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건축법 허가 받아가지고 하니까요, 소규모로 했더라, 이거지. 30가구 미만. 30가구 미만으로 주로 임대사업을 하시더라, 이거죠. 요 정도 하려면 대지 면적 한 150평 정도, 이종 일반 주거 지역 이상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준공업 임대도 나왔습니다. 이건 오피스텔도 아까 전 시간에도 나왔었지만 최근에 나온 거라 아직까지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입 임대는 오피스텔보다는 오피스텔 이외의 것이 더 많더라 하는데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절대로 5시를 넘기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게 세금입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보면 60제곱미터 이하의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재산세는 50%, 75%, 양도소득세도 최대 60%까지, 준공업 임대일 경우에 종부세도 합산 배제, 소득세하고 법인세도 20에서 50%까지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거보다 혜택이 더 나올 겁니다. 이거 해도 안 돼.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전화할 때마다 사실 세금은 기획재정부거든요. 세금은 맨날 같이 쩔쩔 매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이건 하면서도 세금 좀 깎아 주의서 해가지고 싫어. 그러고 기획재정부가 굉장히 힘이 세더라고요. 가서 상대를 해보면.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에 다시는 분들하고 결혼하면 힘셉니다. 어떤 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셀 겁니다. 자, 이렇게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자, 금융지원 내역입니다. 자, 금융지원 내역은 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요거는 홈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주택보증 이런 게 있었어요. 이름을 바꿨어. 주택도시보증공사. 좀 있어 보이잖아? 요거는 자료가 없습니다. 자, 요 사이트만 나오면 기록해놨다가 보시면 됩니다. 요 앞에 내용이 여러 개 있는데 요거를 리얼하게만 보여드리려고 제가 추가한 겁니다. 그 앞에 내용과 똑같습니다. 조세하고 금융은 최근의 것을 업데이트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원이 엄청 나옵니다. 다만 취급은행은 전부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다는 거. 니네 은행에서는 하지도 않아. 우리 은행에서만 해. 그래서 대주보에 전화하는 것보다 우리은행에 전화하면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된 느낌입니다. 자, 여기 한번 나옵니다. 자, 여기 기업 상품에 기업 상품에 들어가면 나오죠. 자, 매입 임대주택 자금. 자, 민간 매입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연 4%. 7,500만 원까지. 그리고 금리, 대출 한도, 대상 주택. 미분양은 안 된다네요. 미분양 아파트는 안 된다네요.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만 된다네. 대출 기간 5년. 취급은행, 우리은행. 요거 뺄까하다가 다른 은행에서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여기 보면 이용 절차 및 제출 서류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홈페이지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싫어합니다. 넌 니네가 좋습니다. 니네. 자, 그다음 준공업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대상, 금리, 한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수도권하고 지방을 나눠서 수도권에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비싸잖아. 땅도 비싸고 비싸잖아. 그래서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세대 주택을 건설할 때도 임대주택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있죠. 자, 공공임대, 그 다음에 뭐 매입임대, 준공임대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3개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건설하는 경우에도 여기 바로 밑에 보면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자금 해줍니다.
아까 여기 나오던 공공임대주택 자금은 요거는 건설할 때 주는 자금입니다. 자, 그럼 임대주택이 뭐야 도대체 그러면? 임대주택이 뭐예요? 요겁니다. 자, 우리 임대주택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전세 후 임대주택. 전세 후 임대주택. 국가기관이 전세로 받아서 다시 임대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금 받아서 사업하면, 임대주택 사업하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기금 받아서 사업하면. 기금 좀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거 받으면 그냥 여기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되는 겁니다. 민간건설은요, 기금 안 받고 내가 내 돈 가지고 사업하는 거입니다. 자,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자, 민간 기업이 기금 받아서 매입해서 임대주택 하면 공공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하여간 기금 받으면 다 공공입니다. 요거는 민간 임대 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주택 매입해서 임대 사업하는 겁니다.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일명 시프트라고. 네. 요거는 임대주택 사업을 할 때 종상량을 해주는 것만큼 용적률을 주고 임대주택을 짓게 해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LH공사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할 때 시가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표준 건축비 줍니다. 한 110만 원 정도. 110만 원 정도. 제곱미터다. 그러니까 뭐 평으로 하면 한 350만 원 정도 줍니다. 서울시에 주면 서울시에서 요거 받아가지고 임대를 놓는 겁니다. 전세를 놓는 겁니다. 20년간. 자, 준공허 임대주택, 이거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이렇게 보면 민간의 입장에서 민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이거 하면 되잖아. 내가 민간이 전세를 얻어가지고 임대 놓으면 되잖아. 뭐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전세 얻어가지고 임대로 다시 놨어. 임대로 얻어 임대 놨어. 내가 사서 임대 놨어. 내가 지어서 임대 놨어. 뭐가 달라? 뭘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 뿐입니다. 자, 이게 임대주택의 전부 다입니다. 이거 이외에 임대주택은 없어. 자, 그럼 수요자 어디 있을까? 나 이제 사업 좀 해봐야 되는데 수요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대도시 도심부에서 할래. 학생, 직장인, 독신자, 맞벌이.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사람. 활동 중인 사람. 이게 타겟입니다. 난 대도시 교회에서 좀 해볼래. 이때는 자녀 세대와 동거하고 싶은 50, 60대 노인층. 매월 일정한 임대 수익을 원하는 50, 60대 노인층. 부모 복양을 원하며 대도시로 출근하려는 30, 40대 젊은층. 등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수요자입니다. 지방에 거점 도시 있습니다. 출장 갔거나 지방에 근무하거나 대학 가나 학원 주변 또 기업이나 상가가 밀집한 지역. 요게 다입니다. 또 어디 있을까? 멀리 가서 자, 입주자가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탈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해야죠. 불나면 안 되잖아. 다 내 책임입니다. 불나서 죽었어. 내가 책임져야 돼. 어떻게 책임질게요? 아니, 임대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방과 관련되는 부분, 특히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완벽하게 갖춰놔야 됩니다.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갖춰놔야 됩니다. 저도 건설회사에 20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서 수만 가구로 분양을 해보면서 민원 때문에 시달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시달린 적이 그겁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요 최근에 보니까 부천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막 죽이더라고요. 요즘은 잘못하면 이렇게 피해야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죽입니다. 죽으면 나만 손해야. 붙지 마, 그냥. 그 층간소음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개발사 팀장 오라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봤더니 어떤 여자분께서 이렇게 이걸 냈습니다. 이게 진정서를 냈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야. 상계동에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밤마다 잠을 못 잔대. 왜 그러냐고 보니까 아파트는 2층, 3층, 4층이 다 똑같습니다. 올라갈수록. 안방은 안방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거실대로 연결되어 있고. 이분이 901호를 살았는데 여름인데
문을 열어놓고 자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저녁 9시만 되면 위층에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대. 윗집에 사는 부부가 부부관계 하면서 내는 소리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도대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가봤죠. 가서 들어봤습니다.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분이 여자분이 혼자 사세요. 그리고 많이 말랐어요. 성격도 급하시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혼자 사는데 위에서 부부관계하면서 소리 나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해결했죠. 해결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이런 층간소음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미리 차단해야 돼. 어떤 민원이든 간에. 그러면 임대사업 안 돼. 서비스 해줘야 됩니다. 가사대행, 장보기, 클리닝, 이사 전문업체, 가전제품 수리, 명절날에 카쉐어링, 여행 가세요? 휴가 가세요? 자녀분 돌봐드릴게요. 어디 아프세요? 의사분 데려가서 상담해 드릴게요. 세금 많이 나왔어요? 김문석 교수님 모시고 가서 상담해 드릴게요. 토탈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합주거지원 사업인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요거 모델만 만들 수 있으면 꽤나 괜찮은 사업입니다. 미래 전망이 밝은 사업입니다. 밤에 12시 돼서 전화 옵니다. 갑자기 술이 한 잔 먹고 싶은데 외로워서 술 한 잔 먹자고. 좋잖아? 가서 술 한 잔 먹어주고. 하여간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토탈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사 대행이나 뭐 법무사 이런 서비스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해주고 있잖아.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주택임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실률입니다. 공실률을 어떻게 해결할래 이거죠.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조금 먹더라도 임대주택관리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공실이 나더라도 나한테 매달 일정에게 그 월세는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서브리스라고 그럽니다. 마스터리스, 서브리스 그런 표현입니다. 공실이 나고 하는 것은 주택임대관리에서 니네 사정이고 나는 꼬박꼬박 매월 일정 임대 수익을 받는 거야. 그럼 이 주택임대관리회사는요 100만 원 주고 자기는 200만 원 수익을 올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될까? 우리는 두 개 다 하면 더 좋지. 주택임대관리회사도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좀 이따 한번 살펴보죠. 저희 공실, 자, 이러면 어쨌든 공실이 나든 말든 나는 일정에게 그 월세를 매달 받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아니 주택관리회사도 안 주면 어떡하는데요? 그때 받죠. 뭐 받아?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 받으면 돼. 보증서 끊어줘요. 아까 봤잖아. 주택도시 보증공사라고. 거기서 보증서 끊어준다니까? 그거 받아오라고 해서 내가 받아놓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관리회사에서 나한테 임대를 안 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나한테 줘요. 안전하잖아. 내가 임대사업해서 망할 일이 없어. 망하면 이상해. 주택임대사업해서 망하면 이상해. 그거 왜 망하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화해야 돼요. 나는 우리 임차인들을 학생만 하겠다. 나는 기업인만 하겠다. 나는 동호인만 하겠다. 자전거 동호인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취미를, 같은 커뮤니티를 같이 형성할 수 있는 사람만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잘 됩니다. 또 그리고 남자만 모으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남녀를 같이 모으는 게 좋을까? 어떤 게 공실이 안 생길까? 그렇죠. 우리 사모님이 잘하셔. 역시. 남녀를 같이 모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왜? 얼마 전에 서초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이렇게 부동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보를 했습니다. 남자 20명, 여자 20명. 딱 제한. 남자는 이틀 만에 다 찼어. 왜? 여자 20명이 오잖아. 여자들은 일주일 만에 다 찼어. 왜? 좀 튕기다 와야지. 여자인데. 여자가 홀짝 가봐.
그렇잖아. 조금 튕기다 갔잖아. 결국 다 모여. 다 모였어, 바로. 이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제가 뭐 재밌게 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니까요.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공실에 대한 걱정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업형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내가 주택 하나, 지금은 임대주택 법이 좋아서 한 세대만 임대주택 사업 등록을 해도 혜택 줍니다. 임대주택 해도 옛날에는 5가구였어요. 한 가구 해도 돼. 그럼 한 가구 해가지고 30만 원 받으면 그거 어디다 써? 어디다 쓸겨? 그런데 이게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 300만 원, 3천만 원이야. 매달 3천만 원씩 들어와. 뭘 더 하려고 그래요? 3천만 원 벌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3천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다단계 회사 판매 홍보 하는 이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고 저는 거기 가면 저 강사를 써주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좀 잘생겨야 돼. 일명 사기꾼처럼 생겨야 돼.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잘생긴 사람은 믿음이 갑니다. 일단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그래서 옛날에 화성에서 연쇄사고가 났잖아요. 좋은 차 가지고 인물 잘생긴 남자가 야 타 그러니까 다 탔잖아. 그리고 다 죽고 그랬잖아요. 아니 7, 8명 여자분들이 막 죽고 그랬잖아요. 왜 탔겠어요? 잘생겼으니까 탄 거예요. 제가 야 타 그래 보세요. 한 명도 안 타. 한 명도 안 타. 한 명은 탈 거야. 우리 딸. 학교 태워다 달라고. 자, 이제는 철저하게 기업형으로 가보자 하는 겁니다. 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뭔데? 임차 수요자한테는 임대주택 공급을, 그리고 투자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투자 기회를 많이 임대주택 사업을 물건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얼마든지 있다. 얼마든지 있다. 자, 투자 수요도 아직까지 이자율은 낮습니다. 앞으로 금리 한동안은 못 올릴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 부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좀 올리겠죠. 아, 물가 낮잖아. 미국 금리 뭐 크게 아직 안 올리잖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금리를 어떻게 올려? 올려도 조금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 부동산은 금리와 반비례하잖아. 지금이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네. 자, 대체 투자 수단에 많지 않음입니다. 자, 우리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동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뭔 얘기야 도대체? 너는 오늘 뭐 부동산 시장도 없다고 햇소리하고. 그 뭔 얘기야? 자, 농부가 토지가 없으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제조업체가 공장이 없으면 돈 버나? 삼성전자 공장이 없고 빌딩이 없으면 어디 가서 근무해? 아니, 선생님들이 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돈을 벌어? 의사가 병원에 없으면 어떻게 돈 벌어? 돈을 버는 방법은 유일하게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날 2030년까지 인구 늘어나잖아. 부동산 시장 절대 폭락하지 않아.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물론 흔들리겠죠.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제 지금처럼 3%의 경제 성장이 좀 어렵고 이렇게 되면 흔들리겠죠. 그리고 사람이 몰려가는 곳으로 사람이 몰려가는 곳에는 또 오를 것이고 빠져나가는 곳은 좀 내릴 것이고 이런 거는 있겠지. 그런 건 있겠지. 근데 폭락?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왜? 아니, 부동산을 통해서 먹고 살잖아. 굶어 죽어? 먹고 사는 유일한 게 부동산이라니까. 기업도 개인도. 자, 그렇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사업자, 그 다음에 임차 수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뉴스테이 정책이 나왔고요. 자, 그럼 결정 요인입니다. 결정 요인입니다. 젊은층, 노인층, 1인 2인 가구 지속 증가. 특히 대형 평형의 주택을, 특히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들. 이 사람들만 잘 꼬드기면 돼. 속된 말로. 이분들이 우리의 주 타겟이야. 이분들이.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이따 볼게요. 정부 정책은 집중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지원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겁니다. 특별법 나왔습니다. 소관 상임위는 통과했다니까요. 아마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뉴스가 없네. 어제 통과 예정이었거든요. 네. 임대주택법 없어져요. 법 자체가 바뀌어.
말 그대로 민간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거죠. 이제 법이 나오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놀고 있는 토지들이 많더라 이거죠. 사업성이 안 나와서 방치된 토지, 특히 상속 대책이 필요한 개인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소규모 토지, 이러한 토지들이 전부 우리의 대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나 돈 없는데. 좀 이따 방법 말씀드립니다. 돈 없이 해야지.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있으면 좋고. 자, 자금 조달입니다. 대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업 모델만 개발할 수 있다면, 앞으로 향후에 주택 임대 사업은 두고두고 나한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사업 방식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께서 내가 땅이 있어. 내가 땅 가지고 있어. 그럼 혼자 하시면 됩니다. 자력, 스스로자 힘력. 내가 내 땅에 내가 자금 조달해서 내가 분양하든지 임대하든지 내가 혼자 하면 돼. 제일 좋아. 제일 깨끗해. 수익도 제일 많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뭘까? 잘못하다 망하는 사람 많아. 혼자서는 아까도 그랬죠. 금융을 중심으로 중개, 개발, 임대, 관리가 다 플러스가 돼 있다고. 플러스가 돼서 동그라미가 돼 있잖아요. 하나가 빠져버리면 못 굴러간다니까. 근데 그래서 전문가한테 좀 맡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혼자 하면 수익 극대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돈 잘 벌면 지속적으로 사업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옵니다. 근데 한번 잘못하면요, 망할 수 있다 이거죠. 망할 수 있다. 건설하고 내가 보유하면서 직접 직영 운영 관리하는 방법. 이때는 임대 및 관리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리비 받잖아. 아니, 관리비 따로 있잖아요. 관리비 받아요. 상가도 관리비 따로 있습니다. 네? 월세 플러스 관리비가 있어. 두 번째는요, 내가 내 땅에 돈 들여 와서 임대주택 건설하고 팔아. 일단 팔아서 분양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위탁 받아가지고 내가 위탁 수수료 또 먹는 거야. 그래서 매각 및 관리 수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 방식이 있겠습니다. 되나요? 내가 내 땅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사업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내가 땅이 없어. 땅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동안 자 친하게 지내는 분이 150평 땅 가지고 있어. 땅 지주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가보면 지주만큼은 몰라. 왜? 내 땅 가지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맡기겠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되는 사업의 초점은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가 많으면 돼. 그럼 좋은 네트워크가 있었더니, 좋은 네트워크입니다. 카톡에 1000명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00사람, 1000사람 많은 것보다 정말로 나한테 도움을 주는 땅 가진 사람을 3사람 하는 게 훨씬 좋아. 정말로 돈 가져서 나한테 돈 맡겨서, 야, 해봐. 사업해봐. 돈 줄게. 하는 사람 2사람이 있는 게 홀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철저하게 비즈니스 정신을 살아야 된다. 미안하지만 돈 없는 사람 100번 만나서 막걸리 먹지 말고 돈 많은 사람 한 번 만나서 막걸리를 정성스럽게 드시라 이거지. 아니, 비즈니스 측면에서. 등산가? 친구끼리 말로 가. 돈 있는 사람하고 가야 돼. 어디 여행 가? 마누라하고 말로 가. 돈 많은 사람하고 가야지. 76인데 88인데 나를 좋아해. 할머니가. 가야지. 100번 가야지. 며칠로? 2박 3일. 가야지. 돈 되는데 뭐는 못해. 이런 정신으로 가자 이거죠. 조금 과격하더라도 강의용이니까요. 자, 철저하게 땅 가진 분, 돈 있는 분을 우리는 잘 모시자 하는 겁니다. 내가 땅이 없고 돈이 없으면 그럴 방법밖에 더 있나요?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더 좋고. 그런데 돈 있는 분들은요, 돈 있는 분들끼리 골프 치러 가십니다. 맞네? 돈 오는 사람은 안 놀아요.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뵙고 싶습니다. 막 10번 보내면 한번 만나줍니다. 그날 한번 진하게 나를 소개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좋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냐고? 알아서. 자, 그래, 받아가지고 사업해줍니다. 토지주 명의로 내가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임대주택 사업을 토지주 명의로. 건축주가 토지주야. 내가 사업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건설하고 지주 명의로 소유하겠죠. 그런 다음에 서브리스를 받는 거야. 서브리스가 뭐라고? 마스터리스. 즉,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이거 20세대 지었는데 저는 매달 1,000만 원씩 임대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6% 수익률이 나옵니다. 주인 보고, 땅 주인 보고. 나는 고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매달 1,000만 원씩 주는 거야. 나는 얼마 수익 올리면 돼? 2,000만 원 올리면 되잖아. 어떻게 해서든 뭐. 그럼 1,000만 원 남잖아. 이걸 5개 매봐. 5,000만 원 들어오잖아, 매달. 아니, 기업형은 여러 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개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나는 임대주택 관리를 할 수 있는 노하우, 상품을 만들 수만 있다면 받아가지고 하면 되죠. 아, 이것도 잘 안 줘. 그러면 땅 빌리는 거야. 아까 너는 땅 빌리는 거예요. 매달 임대료 줄게. 이게 세 번째 모델입니다. 빌리는 거야. 토지 자체를 빌리는 거야. 아까 그건 좀 다르죠. 이건 어떻게 보면 공동사업의 형태이고, 이건 토지만 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토지를 임대차로 빌려서 그 위에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건물 지면 내가 그 건물 소유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부동산이 다 다르잖아. 그 동안 해서 30년 동안 토지 계약하고, 우리 지상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지상권으로 빌리는 거야. 남의 땅 빌릴 때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그 중에 지상권이 제일 좋아. 빌려가지고 30년 동안 딱 이렇게 빌려서 매달 임대료 주는 거야. 내가 알아서 돈 들여 건물 짓고 내가 임대 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땅값 안 들어가잖아. 빌렸으니까 땅값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만 지어주면 되잖아. 그래, 주위에 우리 삼촌이 이거 건설업자야. 삼촌, 한번 저 좀 같이 먹고 삽시다. 저 죽을 지경입니다. 건물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건물 짓게 해서 임대료 주면 되잖아. 아까처럼 세대당 7,500, 1억 5천 나오잖아. 아니, 아까 기금에서 대출 나오잖아요, 또. 거의 공사비 한 50%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기금 나오잖아. 아까 봤잖아요. 네. 그러면 50% 정도만 뭐 일부 분양을 해서 좀 주든가. 그건 뭐 방법이죠. 30가구 하면서 10가구 팔아가지고 공사비 마주 주면 되잖아. 나머지 20가구도 임대주택 사업하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방법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처를 만드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땅이 어떻게 확보할래? 저는 첫 번째는 국공유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한다면 50년간 빌려줄게. 연 2% 임대료 받고. 이거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임대주택 사업한다 그러면 그린벨트도 해제 시켜주겠대. 아니, 정부 이거를 발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요즘에 지자체 보면 공사라는 게 있어요. 다 만들어 놨어. 근데 이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 전부 아파트를 지으면 민간 공사들, 민간 업체 다 죽어야 돼. 그 정도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분양이 한동안 안 되다 보니 산업단지 하고 있더라고. 산업단지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산업단지 분양이 안 돼가지고 있는 거. 임대주택으로 돌려보자 이거죠. 왜 어차피 공공이 가지고 있는 부지잖아. 네 땅대 그러면 내가 기획하고 내가 자금 끌어와서 임대 사업하자 이거죠. 제한을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 주차장 부지 있습니다. 다 보면 공용 주차장도 그렇고 주차장마다 1면에만 주차장만 이렇게 1층에만 주차장이 이렇게 뭐 100대 50대 되고 있는 거 많잖아요. 위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겁니다. 주차 건물 지어서 70%만 주차 시설 넣고 나머지 30%는 주택 사업 할 수 있게끔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주택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 널려있는 주차장, 임대주택 사업 해보자 이거죠. 이렇게. 자, 등등. 자, 이게 바로 대한주택보증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보증금 못 받을 때 보증 상품이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한 7, 8가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쉐어하우스입니다. 집을 나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집을 나눠 가져보자 하는 거죠. 즉, 내가 방 3개, 이게 쉐어하우스를 하는 그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거를 얻습니다. 어떻게? 보증금 3천에 월 100 이렇게 얻습니다. 얻은 다음에 이렇게 사업하는 거죠. 보증금 3천에 월 100씩 주는 겁니다. 보증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나는 2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안방은 2명, 조금 방도 2명, 작은 방에 1명, 40만 원씩 받는 거야. 그럼 4명이니까 16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럼 1명 더 받아. 한 5명 정도 받는데요. 집 하나를 33평 아파트에 5명의 사람을 받아서 4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되잖아. 그럼 100만 원 남잖아. 100만 원 남잖아요. 대학가 주변에 줄 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6개월 단위로 계약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저거 안 받아. 보증금 안 받아. 보증금 안 받고. 그러면 나는 보증금 3천만 원만 낼 돈만 내가 마련하면 돼. 근데 이 보증금을 대출해준 사람이 또 따로 있어. 구조적으로 지금 따로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이게 100만 원 남았지만 10가구면 1000만 원, 100가구면 맞나요? 1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하면 돼요. 이게 쉐어하우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임대주택관리업입니다. 임대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야, 내가 임대주택관리업이야. 임대인하고 계약했어. 하고 확정임대료 송부. 이게 서버리 있습니다. 확정임대료 주는 거야. 임차인한테 나는 임대료 받아가지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차인 모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법은 공인중개사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모집은 공인중개사만 하고 있어. 원래는 이거 다 없애려고 그랬는데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가서 국회에 가서 한번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표가 있잖아. 공인중개사 분들이 많잖아요. 바로 지금은 임차인 모집 공인중개사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차인 모집해서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자기관리형이었습니다. 자, 위탁관리형은요. 야, 임대인, 임차인 네가 직접 관리해. 공시 생기는 거 나 몰라. 나는 실제로 임대인이 받는 거 임차인이 받아서 너한테 주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나 수수료 줘 하는 거예요.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공실이 생기건 말건 내가 확정 임대료를 주는데 요거는 받는 것 중에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아까 수탁개발 나왔죠. 토지주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토지주 찾아가는 거예요. 임대사업 한번 합시다. 알았어. 한번 해보자. 그래, 임대주택 건설했습니다. 건설하고 나면 토지 소유자는 임대 소유자로 명칭이 바뀝니다. 자, 바뀌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관리 운영 회사를 만들든지 아까 요 앞에서 봤던 주택 임대 관리업자한테 주든지 해서 30년 동안 서브리스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데? 난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잘 안 오르네. 그럼 나 뭐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맨날 재산세만 내. 애새끼들 맨날 와서 지달라고 지랄병거려. 근데 나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좀 리스크는 있고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면 되겠다 이거죠. 특히 강북에 가서 막 100평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주 타겟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토지 임대부 개발 방식입니다. 자, 말 그대로 아까 다 본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너 토지 임대료 줄게. 토지 임대차 계약하는 거예요.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동시에 지상권 설정을 해야죠. 지상권 설정을 해야지만 이 수요자한테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요것 때문에 30년 동안 지상권 설정하고 수요자한테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받아서 임대료 받아서 토지 임대료 주는 것이죠. 토지 임대료만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수익은 내가 다 향유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 개. 이게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협동조합 방식입니다. 자, 지금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발효가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우리 나이도 50 넘었는데 이제 우리 떨어지지 말고 모지 좀 살자. 모여 살자. 5명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출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출자는
물론 토지를 아까처럼 남한테 빌리면 건축비만 하면 되고, 빌린다고 보고 토지를 빌렸을 때 건축비만큼만 출자하는 겁니다. 건축비만큼만. 이해가 안 되시나요? 건축비만큼만 출자를 하는 거예요. 출자를 해서 주택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물론 임대료를 더 받거나 일반 분양분이 있으면 잉여가 생길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 조합원이 탈퇴할 때는 낸 보증금, 자본금 다 빼가지고 가면 됩니다. 돌려줍니다. 근데 내가 한 5년 살았어. 근데 주택값이 올랐어. 근데 내가 낸 그 출자금 그것만 주는 거야. 그 불만이 많잖아. 주택값이 올랐는데 그때 주택값이 오른 것만큼 더 쳐서 나갈 때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이렇게 발전시켜 볼 수 있고, 특히 아까 봤던 기금에서 나오는 기금 이외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은요, 이거보다 더 많은 혜택이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허름한 주택을 가지고 있건 사업을 하건 간에 거의 2%대로, 아까는 4%였잖아. 2%대로 융자를 해줍니다. 그것도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 서울시청 옆에 있는 지점에서만. 그런 것도 있어. 앞으로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면 협동조합을 해야지 서울시로부터 혜택을 엄청 받습니다. 서울시의 방향은 하여간 사회적 기업 협동주택 조합, 이걸 육성시키자요. 그리고 공유주택, 쉐어하우스처럼 여러 사람들이 주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낮추자,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자 하는 거죠. 요거 한번 해보시죠. 이거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가양동에도 있었고요. 뭐 소행주라고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토탈 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에만 있습니다. 자, 7번째 모델입니다. 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7번째. 내가 지금 사업했어. 전원주택 사업했어. 아이, 그냥 안 팔리네. 내가 노인주택 사업해서 안 팔리네. 뭔가 주택 사업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거나 임대가 안 되거나 안 팔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어르신 여기 좀 들어오시죠. 임대료 안 받을게. 그냥 들어오세요. 그리고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주택 저한테 맡겨주이소. 제가 알아서 하고 매달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림과 동시에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영목이지 활용하세요. 영목이지 들어보셨나요? 만 60세 이상이 되고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는데 내가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나옵니다. 3억 원짜리 주택 같으면 한 85만 원, 90만 원 정도? 6억 주택은 한 150만 원 정도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돈을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생활비로. 그러면 여기에서 100만 원 받고 영목이지에서 150만 원 받고 250만 원 가도 생활하십시오. 이 어르신 나갈까 안 나갈까? 그런 거 몰랐잖아. 나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수익을 올리면 되잖아. 뭔가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쉐어하우스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어쨌든 이렇게 수익을 올리면 되잖아. 그럼 내 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우리 첫 번째 고객은 땅 가진 사람이야. 두 번째 고객은 돈 가진 사람이야. 세 번째 고객은 집 가진 어르신. 이렇게 제안을 해보자 이거죠. 영목이지 제도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원주택에 살고 월 250만 원씩 받고 좋잖아요. 자, 임대주택 리츠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한 3분 남아서 사례 하나씩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구체적으로 시현시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 사업지를 제가 소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게 여기 보면 이게 홍대입니다. 홍대 입구 맞죠? 맞나요? 그러고 보네. 개봉동이네요. 이게 개봉역입니다. 개봉역 옆 걸어서 한 20초 정도 걸어가면 한 1000평 정도 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앞에는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이쪽이 남쪽이라
남향을 바라보면서 철도가 지나가서 굉장히 주택으로서는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아까 나왔던 장기전세 주택 시프트 사업으로 하고 임대주택 사업으로 해보자 이거죠. 임대주택 사업은 될 겁니다. 어떻게 한다? 우리가 그 임대주택 사업을 해서 원룸은 1억 1천 정도, 투룸은 2억 2천 정도로 분양을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실수요자 말고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받아와서 내가 임차인 관리 등 임대주택 관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제가 이게 수지 분석을 써놓지 않았는데 90억 남습니다. 20억 있으면 돼. 20억 들어서 90억 남아. 그 다음에 가서 임대주택 관리를 해서 임차인 맞춰주면서 또 수수료 받고 관리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또 수수료 받고 계속해서 받고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즉 건설 플러스 분양 플러스 임대관리를 플러스해서 가자.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임대한다 그래서 임대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안 돼.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자,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7% 정도 수익이 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가면 미군이 지금 평택으로 옮겨갑니다. 자, 여기 있는 사업체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으로 해서 500여 세대 되는데 이미 지역주택 조합이니까 다 팔렸습니다, 이미. 조합이 결성된 거예요. 근데 77개가 남았어. 77개가 남았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미군들이 150만 원씩 이거는 매달 나온다네요. 이걸 고정적으로. 그래서 직접 준다는 거야, 임대인한테. 아니, 미 군인하고 이제 군무원이나 이제 사병이나 장교들이 들어가 이렇게 미군 공군기지에 들어오면 살아야 되잖아요. 나가서 살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임대료를 임대인한테 직접 준다는 거예요, 미군 측에서. 이거 확정적이야. 그러면 연 13에서 17%씩 수익이 고정적으로 생기는 거야, 그냥. 고정적으로. 자, 이런 거 해보자, 이거죠. 즉, 수요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곳에 그냥 임대만. 이것도 뭐 모델로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는요, 저기는 홍대 입구입니다. 여기 신축 주택이 있었습니다. 12세대입니다. 12세대를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면 창천동에 하나, 신촌에 하나, 저 밑에 난가저동에 하나, 일산에 하나, 이러면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어차피 할 거라면 몰려있으면 좋잖아. 그래 관리하기 좋잖아요. 이거는 통으로 사오는 겁니다. 분양을 하지 말라 그랬어. 통으로 팔라고. 그래서 3억 8천에 분양하던 것을 통으로 사면 또 10% 깎아주잖아. 3억 4천에 맞춰놨어. 3억 4천에. 3억 8천에 다 분양하던 거를 4천 내려놨다고요. 4천 내려놓고 아까처럼 마스터리스, 그러니까 주택임대관리업자 책임지고 12실이 공실이 생기건 말건 나한테는 확정 임대료를 주는 매달 100만 원씩을 받는다고 볼 때는 6.5%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거는 100% 생기는 거예요. 왜? 주택임대관리회사에서 서브리스를 했다고 확정적으로 주는 거야. 공실이 생기든 말건. 그런데 내가 그냥 내 혼자 다 했어. 내 혼자. 임대가 나가는 곳이니까. 내 혼자 다 해보니까 14% 수익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익률을 높이려면 반 정도는 요 회사에 주고 서브리스로 주고 나머지 반 정도는 내가 임대를 얻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 수익이 생기겠죠. 새 건물이야. 근데 주위에 있는 시세보다 비싸지 않아. 주위에 있는 중고주택을 사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면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 또 그리고 기능이 떨어지잖아. 다 20년 이상 된 거니까요. 기능이 현실적으로 떨어져서 요즘 아파트나 우리 다세대 주택처럼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놓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주택을 통으로 사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주위에서 뭐 우후죽순으로 재건축 막 하고 그다음에 뭐 개별적으로 주택 짓고 아니겠습니까? 그때 지나면 내가 산 이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왜? 그때는 나와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 없어요. 훨씬 더 올라서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 전체가 결코 떨어지는 지역이 아니고 주택이 신규 주택이고 홍대에서 걸어서 5분 이내이고 그럼 지역도 받쳐줘. 그리고 수익률도 10% 정도 받쳐줘.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거죠. 즉 제가 지금까지 3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주택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다양한 형태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다만 혼자 하지 마라. 혼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고 전문가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최고의 전문가 그룹은 랜드프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분 지났네.